안녕하세요. 박홍매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저의 언어공부법 두 번째를 오늘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지난번에 전해드린 긴 문장을 통째로 외워라는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려서 아마 다른 분들도 고민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홍매쌤 방법대로 좋아하는 글 외우기 시도 중입니다. 근데 원어민 속도대로 따라 읽는 것도 어렵네요. 당연히 어렵죠, 처음에는. 근데 처음부터 원어민 속도로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발음에 좀 신경 쓰면서 문장을 읽으세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속도도 붙을 거예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따라 읽으면서 외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내용 파악과 문법은 나중에 해도 될까요? 지금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면서 읽고 있는데 완전한 내용 파악은 잘 안 됩니다. 당연히 내용 파악하면서 외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 제 실력이 그 정도 안 되네요. 홍매쌤은 내용 파악을 다 하신 후에 암기하셨는지요? 네,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중국어는 원래 잘 알던 언어라서 내용 파악이 자연스럽게 된 상태에서 외웠고요. 일본어는 그때 제 실력으로 문장 내용 파악이 사실은 잘 안 됐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문장에 나오는 주요 단어의 뜻이 뭔지 찾아가면서 대충이라도 내용 파악을 하려고 했어요. 뜻을 전혀 모르고 소리만 내기보다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하게 읽을 수 있게 되면 내용이 또 더 궁금해지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문법이나 표현들도 궁금해지고 그럼 그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찾아보고 알아가는 거죠. 내가 알고 싶을 때, 궁금할 때 그걸 알아보는 게 효과가 제일 좋잖아요. 단어 뜻이 뭔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한데 그냥 통째로 달달달 외우면 언젠가는 깨우친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때까지 꼭 참고 외우기만 해야지.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만 매달리면 깨우칠 날이 영영 안 올 수도 있어요. 긴 문장을 통째로 그냥 달달달 외우는 데만 100% 올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사용해왔던 여러 가지 공부법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알고 싶고 궁금할 때 문법이나 뜻을 알아가면서 해야지 더 빨리 실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네, 답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자, 저의 언어 공부법 두 번째는요. 취미생활과 접목시킨다입니다. 취미생활 다 있으시죠? 없다라고 하시는 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먹는 거, 노는 거 좋아한다. 그것도 취미예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를 할 때 나의 취미생활과 접목시켜서 그 언어로 나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알아본다든지 그 언어권에 있는 나와 같은 취미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SNS에서 같은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그 언어로 알아본다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취미라는 건 그야말로 내가 조건 없이 그냥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질리지 않아요. 언어 공부를 하다 보면 슬럼프가 종종 찾아와요. 지루하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아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흥미를 잃어갈 때가 종종 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그 언어와 연결해서 즐긴다면 슬럼프도 좀 더 쉽게 지나갈 수 있고 언어 공부도 계속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릴 때 꿈이 가수? 음악하는 사람? 네. 그래서 가끔 유튜브에 막 노래 잘하는 척하는 영상을 드문드문 올리고 있잖아요. 약간 좀 타고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6살쯤 때부터 노래를 들으면 도레미파가 그냥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바로 막 건반으로 그 노래를 칠 수도 있고 어릴 때 저는 누구나 다 귀만 있으면 다 그렇게 도레미파가 들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쪼매난 시골 마을에서 음악 교육을 하나도 안 받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한 애정이 커서인지 크면서도 계속 지금까지도 저희 일상 속에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며칠 굶으라면 할 수 있는데 음악 없이 며칠 살아라고 하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트로트부터 시작해서 장르를 거의 가리지 않고 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 살면서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 엄마가 막 50전 1원씩 준 그 용돈으로 간식을 사 먹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꼬깃꼬깃 모아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앨범을 샀거든요. 제가 살던 그 시대 몇십 년, 몇백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아무튼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시대였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한 2, 300개 소장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용돈을 모아서 산 카세트 테이프 지금도 몇 개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만 가수 이능징의 앨범이에요. 제가 그때 가장 좋아했던 가수가 이능징이었는데 이분의 앨범이 나오는 족족 그때 다 샀어요. 이렇게 막 너무 소중해서 그 앨범 자켓을 비닐로 이렇게 다 커버를 씌워서 보관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못 듣죠. 이제 카세트 테이프 들을 만한 기계도 없고. 근데 너무 소중한 추억들이라서 기념으로 지금도 몇 개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앨범 자켓에 중국어 가사, 여기 있는 중국어 가사들 있잖아요. 다 읽을 수 없는 거예요. 학생 시절에는 알고 있는 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중국어로 말은 할 수 있어도 한자는 중국 아이들도 수업 시간에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배우면서 익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한자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한자를 몰라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사전을 학교에 갖고 다니면서 휴식 시간이나 아니면 제가 싫어하는 과목 그 수업 시간에 가사 속에 모르는 한자들을 찾아서 병음을 달고 노트에 노래 가사를 하나하나 다 베껴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갖고 다니던 사전 중 하나예요. 네, 그 쉽게 찾을 수 있게 여기에 중국어 성모, 여기 알파벳을 다 이렇게 붙여놓고 정말 달아 떨어지도록 이렇게 사전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건 간체자 사전이라서 좀 얇은 편인데 간체자와 번체자가 다 있는 엄청 이만큼 두꺼운 사전도 갖고 다녔어요. 그 한자를 찾는 작업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했어요. 중국 대륙은 간체자를 쓰고 홍콩이나 대만은 번체자를 쓰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홍콩과 대만의 가수들이 좀 인기가 많았어요. 뭐 사대 천왕, 매연방, 장구경 등등 그때 90년대 정말 인기가 많았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가수는 아까 이분 대만의 이능징이라는 가수였어요. 그래서 이분의 앨범은 무조건 다 사서 간체자와 번체자 두 가지 종류의 한자를 매일같이 수십 개씩 사전을 찾으면서 익혀갔어요.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절대 못했을 텐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하나하나씩 읽어갈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짜릿하고 행복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노래 가사를 하나씩 마스터를 하면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부모님이 퇴근하시기 전까지 집에서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꿈이 가수였기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노래에 빠져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아주 가끔씩 노래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 게 다 그때 몇 년 동안 혼자 갈고 닦았던 어설픈 실력인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그때 몇 년 동안 연습생 시절을 보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때 또래보다 제가 한자도 훨씬 많이 익혀서 그때 중국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안 배운 한자를 칠판에 적으시고 이 한자 아는 친구 하면 제가 혼자 손들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네. 중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도 저희 취미생활이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일본의 야마구치 모모의 샹커 바이회라는 가수입니다. 이분이 1973년에 데뷔를 해서 1981년에 은퇴하신 일본의 아주 전설적인 배우이자 가수인데요. 제가 이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거의 저의 어떤 여성상이라고 할까요? 내가 닮고 싶은 여성 1위. 2위는 오드리 헵번.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야마구치 모모에였어요. 남자 가수는 한국의 이치현님 좋아해요. 집시 여인.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쯤부터 야마구치 모모에의 노래에 빠져서 데뷔곡부터 시작해서 이분의 많은 노래들을 완창할 수 있을 정도로 가사를 다 기억했어요. 그때. 지금도 유튜브에서 종종 찾아 듣는데 저의 일본 직장 동료나 친구들은 제가 이 야마구치 모모에를 좋아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서 제가 일본을 떠날 때 이거 야마구치 모모에의 출연 드라마 DVD 세트 이걸 선물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제가 나중에 일본어를 전공하고 일본에 가게 된 것도 이 야마구치 모모에를 좋아하게 된 것이 좀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야마구치 모모였기 때문에 일본어를 하나라도 더 잘하고 싶었고 이 가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서 일본 사이트에서 정보를 알아보기도 하고 이분에 관련된 책들을 다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이분이 남편 그리고 이 야마구치 모모가 쓴 책도 다 샀어요. 네, 읽어보고 그랬거든요. 네, 그게 결론적으로 저의 어떤 일본어 실력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외국어와 나의 취미생활, 관심사를 함께 연결해서 하는 건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컸어요. 나의 관심사였고 나의 취미생활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질린 적도 없었고 한자 하나하나를 사전을 찾아서 병음 달고 노트에 메모하면서 익혀가는 과정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의 관심사나 취미생활과 현재 공부 중인 외국어를 연결해서 좀 더 재미있게 덜 지루하게 공부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의 두 번째 언어공부법, 언어공부와 취미생활을 접목하라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세 번째 언어공부법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홍매쌤이었습니다. 再见. 홍매쌤입니다.